이번 3월 19일에 테스트 서버 1.2.100 버전 패치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당히 많은 유저들이 기다리던 밸런스 패치였는데요. 이번 밸런스 패치에 대한 피드백을 해보고자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은 거의 없고 비판할 부분은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패치에 개수를 낮추고 타수를 올려 기본적인 딜 능력은 유지하도록 조정된 직업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변경을 받은 직업들의 스킬 구조를 살펴보면 정작 가장 먼저 최대 데미지 제한, 즉 맥댐에 막히는 스킬들은 조정하지 않고 단순히 주력 딜링 스킬을 조정하는 식으로 타수를 늘리는 것이 눈에 띕니다. 하나 예를 들면 신궁의 트루 스나이핑과 스나이핑의 한 줄 데미지 비율은 1.8대 1 수준이라 스나이핑의 한 줄 데미지가 55억일 때 이미 트루 스나이핑은 최대 데미지 제한에 의해 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루 스나이핑의 개수 및 타수는 전혀 조정하지 않고 스나이핑의 개수와 타수만 조정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또 다른 스킬의 예로 섀도우의 절개와 암살, 그리고 제로의 조인트 어택과 4차 이하의 일반 스킬들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줄 데미지가 가장 높은 스킬의 타수와 개수는 그대로 두면서 상대적으로 약한 주력기 쪽의 타수와 개수만 건드리는 것은 약한 스킬까지 최대 데미지 제한에 막힐 때까지 투자해 스펙업을 하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패치에서 타수와 개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면서 일부 직업에서는 특정 조건 하에선 오히려 딜링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긴 원인은 하이퍼 스킬 보너스 어택 및 컴뱃 오더스 사용으로 인한 최대 레벨 제한 초과 스킬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스킬들의 예로 선콜의 체인 라이트닝, 비숍의 엔젤레이를 들 수 있습니다. 인게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유저보다 더 많은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개발진이 이런 오류를 범했다는 사실이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여기서 더욱 실망스러운 점은 불독이나 신궁 같은 경우는 각각 보너스 어택 혹은 어디셔널 볼트까지 고려해 데미지 개수가 설정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직업은 고려해준 요소를 다른 직업에선 고려해주지 않은 일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개발진이 직업 차별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수준이라 조심했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판점은 배틀메이지의 변경에 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번 패치로 배틀메이지는 기본 스펙 중 마력 25%가 마력 70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또 배틀메이지가 파티에 2명 이상일 때 서로 다른 오라가 적용되게 변경되었습니다. 실제 캐릭터의 스펙을 예를 들어 총 마력 2000에서의 마력 70의 가치는 최종 데미지 3.5%로 환산되며 아이템 및 버프로 인한 마력 퍼센트의 합 100%에서의 마력 25%의 가치는 최종 데미지 12.5%로 환산됩니다. 수치만 봐도 이번 밸런스 패치에서 가장 많은 딜링 능력 손해를 본 직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스트 서버 릴리즈에 배틀메이지가 파티에서 역할이 강제되는 경향이 있어 다른 스킬의 위력을 높이고 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배틀메이지의 보조 직업 특성을 약화하고 딜러 직업 특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업의 딜링 효율을 낮추는 패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말과 행동이 모순됩니다. 게다가 배틀메이지 유저는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직업이 하나의 파티에 2명 이상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 이상의 배틀메이지에 서로 다른 오라 적용이 마력 25%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기엔 터무니없이 모자랍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 인게임 그리고 테스트 서버 릴리즈를 비교해봤을 때 두 개의 내용이 다른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궁의 스나이핑, 제로의 스로잉 웨폰, 아델의 디바이드 등은 인게임과 릴리즈의 데미지 개수 혹은 타수가 다릅니다. 팬텀의 얼티밋 드라이브 역시 타격 주기는 여전히 150ms로 본 서버와 테스트 서버 모두 1분의 400타인데 릴리즈엔 타격 주기를 줄였다고 기재해뒀습니다. 심지어 와일드 헌터의 경우 이전 테스트 서버에서 이미 완료된 패치 내용까지 릴리즈에 기재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 패치로 더 이상 비숍의 홀리 맹쉘이 루시드 등의 폭탄 패턴, 스우 3페이지의 보라색 구체, 윌 1페이지의 공간 붕괴 패턴을 완전히 가드하지 못하게 바뀌었습니다. 물론 홀리 매직쉘은 파티 전체가 폭탄 패턴에 대해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스킬이었기에 보스 루시드에서 비숍의 입지가 과하게 높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폭탄 패턴 역시 과하게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폭탄 패턴은 2인 파티와 4인 파티에선
모든 파티원이 한 자리에 뭉쳐 있어도 최대 체력의 99.5% 피해를 입는데 사실상 무적기 사용을 강제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치입니다. 특정 직업이 과하게 높은 파티 기여도를 가지는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방향은 그 직업이 없어도 대처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이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테스트 서버에서의 변경은 보스의 특성상 거의 도움이 안 되는 위치까지 해당 직업을 너프한 방식이었으며 이것은 보스의 난이도를 과하게 높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번 테스트 서버에서 팔라딘의 생추어리는 기본 타수가 1, 하이퍼 스킬, 보너스 어택 투자 기준 타수는 2 늘어났습니다. 개수를 낮추고 타수를 높인 것이 아닌 그냥 스킬 하나를 통으로 버프한 것입니다. 신공의 롱레인지 트루샨 역시 보스전에 주로 사용되는 스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수를 낮추고 타수를 높였습니다. 두 스킬 모두 보스전에서 한정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할 일이 거의 없는 스킬임에도 이러한 변경을 한 이유가 의문입니다. 섀도워는 암살의 개수를 낮추고 타수를 높이는 과정에서 픽파킷의 효과를 더 많이 받아 섀도우 인스팅트의 킬링 포인트 3스택의 가동률이 증가하여 전체적인 딜링 능력이 강해졌습니다. 전체적인 패치의 방향성이 기존 최고 타수가 낮았던 직업들의 딜링 능력을 유지하면서 타수만 높이는 방향인 것을 고려하면 이런 변경은 의도한 바가 아닐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보호마스터의 경우 스킬 과부하에 의한 클라이언트 종료 현상을 고쳐내지 못하고 결국 해당 스킬을 하향하는 식으로 결말을 맺었습니다. 이번 밸런스 패치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네시스 무기 해방이 불가능한 직업들이 해방이 가능하게만 바꾸어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패치들에 비해 상향, 하향, 이런 방향의 적절함은 둘째치더라도 전반적으로 패치의 질 자체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음 패치는 이번 패치보단 더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길 기대하며 이번 메이플 스토리 테스트 서버 1.2.100 버전 밸런스 패치에 대한 피드백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연세대학교 메이플 스토리 동아리 인게임 정보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